직업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우리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평생 직장에 대한 이슈가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로 직장에서 퇴보당하시거나 퇴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최근에 하락기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놓으면 가장 좋은 점, 첫 번째는 평생 이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증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또 공인중개사 전망은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드 부동산에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직업 방향성인데요. 이것 말고도 다른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어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부동산 취업 또는 개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 부동산 개업이나 취업할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는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정말 잘 버시는 분들은 연 1억을 넘게 훨씬 넘게 가져가시거나 정말 못 버시는 분들은 월 50만 원도 채 안 되게 벌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일반 부동산 취업이나 개업은 개개인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위치 이런 특성에 따라서 보수가 정말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본인의 노하우라든지 지역적 공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점검을 통해서 개업이나 취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겁니다. 부동산 분야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 형태 외에도 상업용 부동산 같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을 상대로 상업용 건물의 기업을 유치시키는 업무를 담당을 하는 건데요. 이런 기업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대하는 기업도 있고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고들을 잘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상업용 부동산 회사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추려본다면 CBRE, 푸시만 앤 웨이크필드, 그리고 JLL, 세비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외국계 상업용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 관련 지식 외에도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 영업에 조금 더 성격이 맞는 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더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계 기업만 있냐, 국내 기업은 없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국내 기업도 있습니다. 네. 바로 알스케어나 메이트플러스, 직방 같은 국내 기업인데요. 그 외에도 국내 대기업인 SKD&D, 신세계 프로퍼티, 한화 같은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부동산 관련 채용 직무가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직방에서 청년중개상담학교라는 모집 공고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이점인데요. 합격하시게 되면 무료로 전문 교육을 지원해주거나 트레이닝비 그리고 지원금까지 빵빵하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지원을 하셔서 중개업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관련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번째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세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네 번째는 한국감정원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시 가산점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집소개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시 직업 선택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방향성 때문에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앞서 말한 몇몇 회사에 직접 경험을 해보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신 분이라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저희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느그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